언니, 그만해 꼰대 같아. 뭐라고? 너 언니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 지금 제정신이야?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훈수 두는 거야. 정말 답답하네. 엘라 너 한국 가더니 완전 배렸다 그지? 오늘은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제니의 사연을 재구성하여 전해드립니다. 한국으로 유학 간 여동생이 언니를 무시하고 기만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언니 제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제니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아빠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경영관리인이십니다. 2년 전 아빠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회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다들 한국을 꺼려했습니다. 거리도 너무 멀고 아직도 전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거든요. 북한의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쏜다고 들었어요. 거기다 아시아는 왠지 허름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 한국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아빠가 다니시는 회사는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가 한국을 맡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빠가 일을 잘 못하셔서 그런 걸까 궁금했어요.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물어봤는데요. 아빠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그리스 씨가 얼마 전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한국을 잠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이 예전에 한국이 아니라면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면서 꼭 한번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아저씨가 갈 것이지 왜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셨는지 괜히 심통이 났어요. 그리고 아빠의 귀가 그렇게 얇았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아빠가 한국으로 가야 할 때 엄마와 저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후진국을 누가 가겠어요. 아빠 혼자 다녀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여동생 엘라가 고민하더니 자기는 아빠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빠 혼자 사는 것도 걱정도 되고 이참에 한국에서 살아보는 경험도 좋겠다 싶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와 엘라는 쌍둥이이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둘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국제회계사 되겠다는 꿈도 같았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학벌이 중요했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어서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우리의 진학 문제로 예민해 있던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아빠의 한국 발령 그리고 엘라의 동행 이슈가 터져버린 거죠. 엄마는 고심하다가 엘라에게 말했어요. 아빠와 함께 한국에서 2년 사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과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요. 엘라는 이상하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엘라는 저와 달리 차분한 성격이어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공부가 끝나면 다른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보며 쉬거든요.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랑 영화가 엄청 많아요. 엘라는 한국을 이미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화와 실제는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사는 것이 불안하다는 건 둘째치고 거기서 어떻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는 건지. 저는 엘라의 철딱선이 없는 모습에 걱정이 되었죠. 아버지는 중립을 지키셨습니다. 엘라와 함께 살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처럼. 앞으로 엘라의 공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엘라는 하루만 고민해 보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빠와 함께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기어코 엘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엘라는 학교 선생님과 상담 후 한국의 국제학교에 대해 많이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석 달 후 아빠와 엘라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엄마와 조용한 미국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내신 엘라가 걱정되었어요.
저희 친한 친구 머피는 어느 날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의 영상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공교육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공교육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교실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죠. 한국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라 같지 않았어요. 저는 국제회계사의 꿈을 꾸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종종 엘라에게 연락이 오면 엘라는 한국 친구들도 공부 정말 잘한다며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용한 엘라가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시내 구경을 간다고 했어요. 노래방도 가고 사진도 찍으러 간다면서요. 거봐요, 친구들이 놀자판이니까 조용하고 성실한 엘라도 그 물에 같이 놀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엘라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국과 미국은 거의 12시간 차이가 났거든요. 미국에서 아침 11시에 전화가 온 건 한국은 깜깜한 밤이라는 뜻이죠. 엘라는 영상통화를 원했어요. 보니까 밤에 축제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엘라 보고 무슨 축제냐고 물었어요. 엘라는 축제가 아니고 그냥 한국의 밤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밤은 낮보다 반짝인다나 뭐라나. 저는 엘라 보고 어서 들어가서 자라고 했어요. 저녁에 외출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 후진국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엘라는 까르르 웃으며 인사하고 끊었어요. 제 동생 엘라는 이미 공부와 멀어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나서 아빠와 엘라는 휴가차 미국으로 잠시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다 보니 우리 집은 이틀 연속 파티를 했습니다. 가까운 친지와 이웃들도 모여서 아빠의 한국 이야기를 들었어요. K-팝이 유행하다 보니 다들 진짜 한국에는 그렇게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가수들이 많은지 물어보았어요. 엘라는 가수들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대부분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봤자 동양인 유전자거든요. 엘라가 한국에 있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죠. 파티를 다 끝내고 씻고 나니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엘라와 오랜만에 침대에 누워 수다 떨자고 했어요. 그런데 엘라가 언니, 우리 밖에 나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집은 심심하다는 거였죠.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놀랐습니다. 너는 그럼 한국에서 밤에 막 나돌아다니고 그랬던 거야? 야, 밤엔 범죄율이 30%나 더 높은 시간이야. 가게들 다 불 끄고 주유소랑 편의점만 겨우 운영하는 시간인 거 몰라. 동생은 저보고 언니도 한국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위험한 밤거리를 대놓고 다녔다는 엘라의 말에 화가 났어요.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라고요? 여전히 엘라는 철딱서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언니로서 엘라에게 똑똑하게 알려줬어요. 너 한국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한국에 처음 가서 마음이 들떠서 그랬다고 치자. 이젠 6개월이나 지났으니 조심해서 다녀오라고요. 그랬더니 엘라는 언니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넘겨짚냐며 대들었죠. 저는 엘라가 저한테 이렇게 반문한 걸 처음 봤습니다. 역시 한국 가더니 애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엘라는 저보고 꼰대라고 큰 소리로 뭐라 하더라고요. 아래층에 계신 부모님이 오랜만에 본 자매끼리 왜 이렇게 티격태격하냐며 말리러 오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아무리 한국에 있었다고 해도 안전한 곳은 없는 거 아니겠냐며. 동생이 한국에 돌아가거든 밤에는 조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답답해했고 엄마는 제 말이 맞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빠는 양쪽 사정을 다 이해한다며 그만하고 자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동안 씩씩거리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들을 검색했고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밤에 폭행 사건들이 있었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어떤 뉴스는 대낮에도 사건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역시 불안한 나라였죠.
그런데 아빠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아빠 회사에서는 다급한 일이 생겼으니 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아빠와 여름방학 내내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다시 한국을 가셔야 한다니 너무 서운했어요. 급한 일은 이틀 정도면 해결되는데 그 일을 해결하고 다시 미국으로 오기엔 시간과 비행기 값이 많이 들었거든요. 엘라는 서운함 없이 다시 짐을 꾸리더라고요. 저는 엘라에게 넌 좀 더 집에 있다 가라고 했어요. 엘라는 미국은 심심하다며 아빠가 갈 때 같이 갈 거라고 했어요. 엘라는 저한테 삐친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언니가 입 바른 소리 좀 했다고 퉁명해질 건 또 뭐예요? 엄마도 갑작스러운 아빠의 출국 소식에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엘라를 며칠 못 보고 보내는 걸 속상해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엄마와 제가 한국으로 가자고요. 비행기 값이 많이 들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의미 있잖아요. 저희 말을 들은 아빠가 좋은 생각이라며 같이 가자고 하셨고 엘라는 활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도 이번에 한국 가서 밤에 놀아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엘라가 다시는 혼자 밤에 다니는 일이 없게 단단히 교육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가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아빠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라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빠 숙소에 도착하는 동안 저는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기가 죽었어요. 엄청난 규모와 완벽한 시설, 화려한 면세점은 TV에서만 보던 홍콩 같았거든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창밖을 보는 동안 분명 밤인데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까만 도시의 보석을 부어놓은 듯한 화려함은 대단했어요. 그리고 도로 곳곳마다 설치된 CCTV가 진짜 많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밝고 CCTV가 많은 곳에 범죄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하기 싫어서 엘라에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엘라는 택시 안에서 한국에 오니 이제 살 것 같다며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마시더라고요. 아빠 집에서 짐을 풀고 나니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잠을 많이 잤더니 잠은 안 오고 배가 고팠습니다. 시간은 밤 12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엘라는 갑자기 언니 배고프지?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저를 꼬셨어요. 그럴까 왠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엘라와 나갔습니다. 엘라는 택시 기본 요금만 내면 강남을 갈 수 있다면서 강남으로 갔어요. 강남은 제가 알죠. 그 유명한 사이에 강남 스타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강남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대낮 축제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활기찼고 술을 마신 사람은 있었지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어울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에 가면 이렇게 못할 텐데 저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동생이 했던 말이 다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치킨도 먹고 스티커 사진도 찍으러 갔어요. 그렇게 강남의 밤을 경험하고 새벽 3시가 되어 집에 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밤에 안전하면서도 활기차게 놀아본 적은 인생에서 처음이라 기분이 업되어 있었죠. 한국에 온 첫날부터 동생이 저에게 한 방 먹여주려고 밤에 나가자고 한 것 알고 있었죠. 한 방 먹어도 기분이 좋던데요. 그래도 동생한테 항상 조심해야 한다며 말했어요. 그러니 엘라는 또 저보고 꼰대라고 하며 웃더라고요. 그날 이후 엘라는 저녁마다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홍대의 클럽은 못 가봤습니다. 저는 밤에 한국의 궁궐을 봐서 감동받았어요. 너무 이쁜 거 있죠. 밤에 고궁을 걸어도 안전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라는 공부하다가 힘들면 종종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엘라가 힘이 들 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엘라는 저를 데리고 대치동도 가고 목동도 갔어요. 평촌이라는 지역도 데리고 가면서 한국의 교육 문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엘라가 다니는 국제고등학교는 외국계 대학 입학률도 엄청 높았어요. 어쩌면 미국에 사는 저보다 엘라가 좋은 대학교에 갈 확률이 높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질투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동안 얕잡아 보았던 엘라의 선택에 제가 분명 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엘라에게 지면 안 되니까요. 종종 한국의 밤 거리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엘라와 함께 길에서 먹던 음식들, 밤이지만 환하고 활기찬 모습들, 길거리의 타로 점집, 떡볶이, 노래방 등등 기분을 푸는 방법이 많은 곳이지요. 인생 첫 해외여행을 한국으로 갔고 낯선 나라에서 미친 듯이 밤에 돌아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에서는 밤거리가 위험해 밖에 나가지 못해 이렇게 집 안에서 글을 쓰고 있죠. 엘라는 아마도 나갔겠죠. 저는 동생과 가끔 통화할 때마다 더 이상 밤거리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려 이번에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보죠. 대리만족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곳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두운 밤이 되면 부러운 감정을 가진 채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강남 밤거리를 활보하던 외국인 중에 제니와 엘라가 있었던 거군요. 두 자매의 우정이 더 끈끈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분 다 목표하는 국제회계사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